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시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입시 전략 팀장 명권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86기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봤겠지만, 요 모집 요강 발표되면서 육사가 이번 연도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하고 정확하게 어떤 전략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저희가 조금 기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입부에서 뭐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학원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입시 전형이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시험에 응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딥하게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신 바와 같이 육사 70기를 졸업했습니다. 육사 70기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육사 입시 전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이나 뭐 체력 검정 요거 본 다음에 3차로 이제 수능 성적으로 모든 점수를 다 합산해 가지고 1, 2, 3차 종합 점수로 선발을 하는 지금의 종합 전형 선발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육사도 좀 다양한 변화를 해왔죠. 그런 이 우선 선발 제도도 생기면서 수능을 안 보고도 이제 육사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올해는 이제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사관학교의 대표적인 시험이었던 1차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요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우선 선발을 할 때는 1차 시험을 봤을 때 좀 뭔가 5배수, 이제 8배수 이렇게 뽑잖아요. 뽑아가지고 2차 면접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 5배수를 뽑았다 하더라도 하위 20%, 그러니까 즉 4배수 안에 못 들었던 그런 친구들은 이제 2차 시험을 보더라도 뭔가 여기서 바로 우선 선발이 되지 않고 조금 종합 선발로 넘어가는 요런 두 번째 변화, 이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특집은 요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육군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교내 풍경이죠. 예, 지인용이라고 하는 이제 육군 육사 교훈을 가치관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1차 통과한 친구들은 이제 2차 면접을 치르게 되잖아요.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본인의 군인적인 가치관 등을 말을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인용 요 세 개 가치관에 맞춰서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지식, 지적 역량, 뭐 군사 지식 이런 거를 의미하고, 인 같은 경우에는 인성, 품성, 태도, 요런 군인으로서의 적성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용은 군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용기,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네. 자, 뭐 교내 풍경이 있고, 뭐 군사훈련도 보면은 육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마다 하기 군사훈련을 약 2달 정도 받게 됩니다. 2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 때는 2학년 때 공수훈련을 했어요.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 이거를 지금 현재 3학년이 하고 있고, 2학년들은 지금 저희 때 3학년 때 했었던 유격훈련과 뭐 분소대 전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장면들이 있고, 여기 뭐 오른쪽 하단 보면은 이제 또 보면은 외국군 수탁생도와도 좀 교류 기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에도 적극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정훈장교로서 군생활 10년을 하고 여기 강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만약에 1차 시험 이후에 또 2차 시험 면접, 뭐 미래국방인재든 우선 선발이든 뭐든 상관없겠죠. 2차 시험은 무조건 필수로 봐야 되니까 요거를 할 때 있어서 군인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어필할 건지, 면접에서 어떻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보면은 이제 자체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별로 각 뭐 서울대 출신, 사관학교 출신 선생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선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최신, 기출, 연계율이 높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육사 3월달에 있었죠. 85기 입학식 때는 홍민성 생도가 이제 대표 생도로서 이렇게 선서를 했는데, 홍민성 생도가 우리 학원 출신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합격생들이 와서 이제 간단한 인터뷰 한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거 합격 수기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고, 예, 육사뿐만 아니라 해사, 공사, 국간사 각 사관학교별로도 이렇게 합격자들이 많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작년도 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때는 우선 선발이 75%였고 종합 선발이 25%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지금은 종합 선발의 10% 그리고 우선 선발의 10%를 떼가지고 여기서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라는 거를 또 우선 선발 제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이후에 수많은 합격자들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예, 종합 선발 또한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도 우선 선발이 되지 못했더라도 종합 선발까지 가면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관학교의 뭐 장점 같은 거 설명을 하면은 안정적인 직장 같은 것도 있는데, 전인적인 교육을 맡으면서 또 학비도 무료고, 오히려 학비를 받죠. 학비를 받는 게 아니라 풍미유집이라고 하는 일종의 월급 개념을 받기 때문에 뭐 가정으로서도 부담이 없는 되게 훌륭한 곳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2026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 학원의 원장 베테랑 경험을 또 갖고 계신 원장님과 한번 입시 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86기 선발 전형을 보니까 작년과는 좀 약간 양상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큰 변화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1차 필기 시험이든 새로 생긴 전형의 미래국방 인재 전형의 1차 서류 필수를 못하면은 2차에 응시할 자격도 없죠. 넛이 끝나버립니다. 자, 우리 그 육군사관학교 수습기로 나오신 우리 전략팀장인 명권재 팀장님, 그리고 저는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어때, 우리 명 팀장님 수습기로 입교하실 때 입시 그 전형하고 지금 올해 공개된 전형하고 딱 해보니까 어떤 점에서 조금 좀 약간 혁신적이다, 큰 변화다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뭐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진짜 단순하게 종합전형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1차, 2차 그리고 3차 수능까지 해서 종합선발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우선 선발 전형도 생기고 또 수능을 안 보고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생겼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되게 변화가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학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또 다른 전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내신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 국방인재 전형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1차 시험에서 5배수를 뽑더라도 관악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은 우선 선발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도 학교장 추천 받으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배려. 네. 1차 시험이 조금 간당간당 추가 합격으로 육사에 뭐 3번 추가 합격이 1차에 주니까 해도 뭐 거의 뭐 숫자가 꼴찌에 가깝더라도 일단 2차에서 면접이나 그 다음에 체력의 어떤 좀 우수하면은 일단 1차 성적을 실드를 쳐버리고 아예 합격을 시켰는데, 네. 그런 기회를 좀 검증을 하자. 네. 검증을 하자. 맞습니다. 네, 1차만 가지고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일단 확실하게 우위에 둘 수는 없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맞물려가지고 미래 이제 국원 인재전형에 들어오면서 1차 그 필기가 아니고 서류를 통해서 네. 했는데,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아니겠냐는 건데, 네. 좀 디테일을 이제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고요. 네. 어찌됐든 많은 변화가 있다. 그 선발 전형 기조가 좀 변화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미래 국방 인재 전형이 생긴 것 자체는 그 전까지는 이제 군 적성이 맞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봤지만, 이제 지역에서 좀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좀 강화가 안 돼 있고, 좀 내신 쪽에서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 요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이라고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개연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필치게 얘기하면은 수능 성적은 좋은데 내신이 안 좋으면은 학교장 추천을 고려하고, 네. 예를 든다면 네. 참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좀 안 나와. 네. 보통 웬만한 학생들이 엇박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내신은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수능은 좀 안 나온다. 네. 그런 수험생들의 경우는 주로 이제 지방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 이제 국방 전형
아무래도 뭐 수능 성적 그리고 네. 또 요런 수능 성적에 비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교육 그 유형을 많이 풀어본 학군지 친구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전형에서 그런 거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오랜 입시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뭐 미래북방 이제 전형이 재경치고 서울권 학생들은 지원 못하는 거라냐 그런 이의제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네. 그래도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 육사 선발 전형 뭐 작년하고 못 뽑는 인원은 똑같잖아요. 330명. 네. 여학생은 44명인데 46명으로 2명 늘었죠 이게. 근데 이나저나 대충 뭐 문과 남학생은 인문계보다 자연계가 55% 인원이 많고 반대로 이제 여학생은 인문계가 60% 6대 4인데 여학생이 인문계가 좀 티오가 많은 그 어떤 기저를 얘기하면 어떤 점에서 여학생 티오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인문 자연을 비율을 맞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문과 계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특히 합니다. 이제 여장교들은 주로 행정 분야 네.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티오를 많이 줬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큰 궤적이 두 개인데 일반 전형에 또 우선 선발이 있고 종합 선발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이 35%였죠. 네. 올해 5% 줄여서 미래국방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적성우수도 35%인데 5% 미래 이제 여기에 넣어줬고 종합 선발이 원래 작년까지는 25%인데 10% 줄여가지고 15%가 되면서 미래국방이 신설 전형은 20%가 됐잖아요. 네. 66명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미래국방 인재가 등장하면서 육사 뭐랄까 기존의 입시 어떤 그 기저가 좀 많이 좀 변했다. 공사나 해사는 이번에 이런 전형을 도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육사는 그 다양하게 선발을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되겠는데 글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냐 네거티브하게 볼 것이냐 그건 뭐 학생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아니야 난 이거 좀 나한테 적합성이 있어. 저건 미래국방인재 전형에 딱 이번에 언급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일성이 뭡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자기 내신에 특화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전반적으로 전형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것은 본인이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입시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면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일정을 보면서 또 그 개연성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일단 어쨌든 종합선발은 15% 수능까지 들어간 전형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학추의 경우는 이제 35%인데 5% 줄었다는 거. 학추 전형이 아니고 일단 적성우수 전형의 경우는 일단은 학교장 추천 30%를 일단 남들한테 넘겨주고 일단 지원하는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조금 좀 뭐랄까 힘들겠죠. 텐션이 높아지고. 네. 자, 종합선발이야, 이제 뭐, 우선선발인데 2차에서 안 되면 이제 2월이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미래국방 이제 전형의 핵심적인 건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건데, 네. 그것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이야 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인데 올해 신설된 거죠. 그러니까 유공자의 범주가 좀 확장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완전히 유공자 전형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인데 아마 이거는 국가보훈처였다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됐잖아요. 네. 아마 그런 정부 기구 개편과도 연관이 돼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재국민 자녀 특례의 경우 5명이 내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고 자, 첫 번째 우선 선발 합격자 중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결론이 발생되면 종합 선발이 인원이 된다 넘어가는 거니까 종합 선발은 역시 이제 재국민 자녀 특별전 학생만큼 차감하여 선발하게 된다. 이게 이제 특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차감이 되는 거니까 네. 특별전형이 없거나 위달세는 결론만큼 종합성 인원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선 선발 경우에 특별 전형 경우에 뭔가 결론이 되가 뭐가 되면 일단 종합 선발은 다 인원이 넘어오는 거니까 네. 아까 종합 선발이 15%를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따져보면 넘어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 30% 이상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1차 필기시험 합격이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네. 1차 필기만 되면 종합선발까지 가서 넘어오면서 2월이 돼서 또 합격 가능성 도모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길을 쓰고 1차만 합격해라.
아니겠습니까? 네. 라의 경우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그냥 전형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청렴하게 분석해가지고 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예, 예. 그다음에 자 그럼 전형별로 이제 배점인데 우선 선발의 경우 우선 첫 번째로 고기 학교장 추천이 30%인데 일단 학교당 원래 5명인데 고기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에 1명 줄였죠. 네, 맞습니다. 미래국방 인재 3명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서는 주로 배점 높은 게 나중에 뭡니까? 역시 면접? 2차 면접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도 학불로 평가를 하고 뭐 수능도 미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을 무엇보다 잘 봐야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 학교장 추천의 전형은 일단 정원의 30%에 안 들어가도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적성호수로 2월이 된다는 장점.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도전할 기회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일단 학추를 받는 게 좋은 거고 안 될 시에는 뭐 적성우수로 가야겠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성호수 경우 30% 뺏기고 시작하니까 네. 더군다나 미래국방 20% 뺏기고 시작하니까 50% 뺏기고 시작하는 게 적성호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면접이 약간 500점으로 줄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차 시험 성적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네 1차를 잘 볼수록 이게 순수하게 학추를 받게 되면 일단은 필기시험은 합불. 네, 그러면 육사가 3번의 추가 합격 기회를 주기 때문에 3차례 추합이 되더라도 일단 5배 수행을 들어가면은 남학생, 여학생 8배수 들어가면 일단은 1차 합산이 안 된다는 게 장점이 바로 학추의 경우고 적성호수는 1차 합격이 1차 순 합산이 된다는 거죠. 네, 자, 미래국방 인재전형 요게 이제 올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배가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점수좀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시험 미실시를 하고요. 이제 내신 그걸로 해가지고 1차를 선발을 하는데 서류 평가에서 탈락을 하면 이것도 이제 우선 그렇지. 선발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비중이 뭐 1000점 중에서 거의 800점이니까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그 어떤 전형보다 2차 시험 면접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우선 선발에 딱 들어갔는데 딱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뒤에 수능 최저가 3과목 합이 8 이내, 그죠? 네, 그럼 안 돼, 왜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성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래국방 인재에서 수능 그 최저 기준을 못 맞췄다면은 그 종합 선발에서도 좀 비선이 되지 않을까. 점수로 이제 환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네. 검증할 장치를 준다는 얘기니까. 네. 전 그래도 비정하게 무조건 낙마시키지 않고 네. 1차 합격이 돼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구제책을 좀 기회를 준다는 얘기니까요. 네. 예. 3과목 합이 바로 8 이내. 이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공개됐죠, 이번에. 네. 이렇게 된 건데. 종합선발. 이제 수능까지 들어가죠. 아까 이제 15% 내외라니까 아무튼 내보다는 외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넘어오고 2월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미래국방 인재전도 넘어온 친구가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생길 수가 있는 거겠는데 쭉 보니까 이제 면접도 이때는 200점으로 많이 어때요? 좀 완화가 됐죠. 네. 이나저나 일단 2차 전형 때는 뭐 체력도 중요하지만 또 면접이 워낙 강세고 좌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전형은 이제 아까 국가보훈 대상자 쭉 하니 뭐 이것도 1차 성적이 합산이 되잖아요. 제외국인 특례만 또 1차 합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전형마다 약간은 쪼니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뭐 좀 뽑는 인원은 극히 적지만 자신에 해당하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인데 이나저나 1차에서는 무조건 남자는 5배수, 여자는 여학생은 8배수다. 여기 1차에 들어가야 2차 응시를 자격 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일단은 만약에 새로 올해 지원한다 가져가면 특별 전형에 해당이 안 되시니까 일반 전형에서 어떤 전형을 한번 미래국방 인재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일반적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그 학교장 추천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성적이 뭐 3등급인데 한 내신은 2등급 나온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래국방 인재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일정상 보니까 이제 이때 보면 알겠지만 또 묘하게 육사의 미래국방 인재 전형에 응하고 7월 26일에 1차 시험을 다른 학교로 교차 지원해가지고 필기시험 보겠다. 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선표도 있어요. 확실히 그런 전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중복으로 하는 것도요. 육사 입장에서는 조금 좀 뭐랄까 허락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발상도 기가 막히고 참 지원자들 똑똑해 영리하고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또 알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원의 어떤 전형에 대한 의지는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이니까. 네, 게다가 뭐 중복해서 뭐 지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으므로 요거 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저기 주요 내용 이제 가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는 뭐 지원서 제출할 때 인문 자연 계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과 과목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해야 되고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적, 확통, 기하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뭐 사탐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그 모집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본인이 강점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원래는 7명이었는데, 자, 5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명하고 미래국방 3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학추의 기회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순수 학교장 추천의 전형 기회는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어차피 회사나 공사는 또 더블로 복수로 추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의 경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기부 서류평가를 우수인재 선발하는 우선 선발 전형이다. 우선 선발. 다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못 맞추면 종합 선발로 이월이 된다. 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능감이 이제 최대 3점까지 보여야 되는데 한능감 성적의 유효 기간은 지금까지 보통 2년인가요? 그런데 유효기는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력 우수자 만점의 경우에는 1점이 가산점이 붙는다. 네. 자,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미래국방 인재 전형 내신으로 선발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내신 성적에 따라 가지고 가산점이 있냐 없냐 그런 약간 의문도 좀 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검증될 필요가 있고 체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우선선발 과락 기준 과락.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선발 과락이 있다는 거하고 미래국방 인재 전형 두 개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 우선선발 과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미래국방인재 전형 합격자가 수능 최저 미달 종합전발 대상자로 선안된다는 점도 있지만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과락된 인원이 이제 2차 시험까지 봤는데 우선 선발 대상자죠. 네, 우선 선발 대상자로 봤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요 경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입학처에 문의를 했었는데 자, 2차 시험 이 과락 대상자가 2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 면접에 이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종합 선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2차 면접 시에 아예 불합격이 했다. 그럼 완전 탈락.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선발 기존의 어떤 프레임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1차하고 2차 시험까지 전형을 다 마친 다음에 일단 그 중에서 일단 하위 20%에 해당하는 성적을 일종의 성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2차 패스해서 그러면 일단은 우선 선발은 어차피 과락이니까 네. 이 전형에서는 일단은 일탈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나마 2차에 합격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네. 미안하고 네. 또 고생했고 그러니까 너는 종합선발 가서 수능 성적으로 한번 검증을 받아봐라. 네, 맞습니다. 왜? 1차 학술을 받아서 1차 그런데 어때요? 성적이 하위 20%밖에 안 돼. 몸집 좋고 면접 말도 잘하는데 문제는 1차가 검증이 좀 다시 한번 하자. 근데 2차도 안 됐어. 그러면 1차 성도 미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도 안 됐으니까 일단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다. 내년에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아까 이제 이번의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미달시에 종합선이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군 대전 특별 전형은 아까 이제 신설, 국가 유공자 전형이 좀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이니까. 자, 일단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6월 나와 있듯이 지원서 접수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지원 동기서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이 안 되면은 수험비를 안 주더라고요. 네, 참고로 이 지원 동기서는 면접을 준비할 때도 면접위원들의 참고 자료로 쓰이는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잘 어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카이프 교육에서는 뭐 육해공 국관서 관련해 가지고 지원 동기 면접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 장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명팀장도 이제 육사 나오셔가지고 지금 수학도 지도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수강생들의 경우는 어찌됐든 지원 동기서 첨사 다 지원해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13일부터 23일까지인데 아무튼 이게 대충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무려 한 달 동안 개고생을 해요. 지금부터 고민하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수강생 특별히 주로 이제 우리 훈장님은 저 육사 지원생들을 많이 좀 관리해주기 때문에요. 그다음 학교장 추천이 이제 약간 일정이 나왔죠. 원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24일부터 약 일주일 사이에 해당 학교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공사나 회사는 이제 무조건 이런 전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5명 해주잖아요. 국가사 4명인데 아무튼 뭐 육사는 뭐 학교 정신 1명 줄면서 미래국방 3명까지니까 참 선생님도 참 판단하기 어렵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뭐 확실히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의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오히려 전형이 이제 다양해진 만큼 뭐 좀 더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팀장님께서 좀 더 많은 좀 수고 좀 해줘야 되는데 개인별로 네. 다 샅샅이 다 해가지고 너는 좀 생기를 보고 성적을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성적 지수를 보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내신이 세냐 수능이 세냐에 따라가지고 중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자 먼저 1차 필기 시험은 필기 미래국방인재전형과는 무관하죠 이건 네, 필기니까 7월 26일 시험 보고 최초 합의 8월 8일 발표하고 추가 합격이 3번의 기회를 준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원서, 이제 전형 원서를 내기고, 1차 합격이 됐는데, 3차까지 갔는데, 5배수, 그 다음에 여학생 8배수, 남학생 5배 합격을 해놓고 2차 전형 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일정 기간 두고 서류 접수해라. 여기 나왔지. 근데 2차 시험 접수를 하는 서류를 내라 그러는데, 서류 접수 안 하고 그냥, 어때요? 빠져본 학생들 때문에 추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거니까. 5배수 될 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국방 인재는 주로 이제 서류평가니까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필기시험 본 친구들 8월 달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발표부터. 네. 근데 이제 서류 전형은 서류평가를 9월에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합격자도 9월 말에. 네. 별도로 이제 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저 시험 접수. 네. 늦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필기 합격자하고 2차, 어때요? 서류 합격자가 쫀이 다르잖아요. 한 달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서류로 하려는 친구들은 1차 필기 보는 시험 날짜 7월 26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관학교 한번 원서 내가지고 어때요? 원서는 관계없잖아요. 네. 필기 시험은 그때 7월 20일 날 보고 그 다음에 미래국방 이제 9월 달에 전형하고 네. 투트랙으로 일단 지원해보겠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뭐 이중 지원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긴 한데 왜냐면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성 지원자라면은 한 학교에 올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도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사관학교끼리 이런 정보를 뭐 서로 뭐 소통하고 주고받고 할 일은 없겠죠. 아무래도.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네. 그냥 한 염려 차원이죠. 네. 이거는. 네. 혹시 이제 면접할 때 혹시 미래국방 인재진들 다른데 좀 1차 원서 됐어야 안 돼서 얼굴 빨개지고 그죠? 아, 그렇죠. 그런 확률이 있기 얘들 때문에. 면접관 입장이라면 네.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황스럽게. 네. 예. 진성 지원자라면 네, 네.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솔직히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뭐 답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국방 인재진 서류평가 이제 다시 한번 요거만 간단히 체크해서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이 서류평가 배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진로 영향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저도 이거 점수 반영되는 걸 잘 봤습니다. 봤는데 배점 체계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은 그겁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학업 성취도가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800점이 돼 있잖아요. 한 개 등급 정도씩 차이 날 때마다 과연 어느 정도씩 영향이 있느냐인데 내신 평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인 학생과 3등급인 학생이 있다라고 해서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보면은 대략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가정하에 한 30점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즉 0.1등급 정도씩은 약 3점 정도씩은 차이가 난다. 저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뭐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등급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다 하면은 충분히 미래국방 인재 전형으로 한번 걸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순수하게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내신이라고 통칭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거의 내신 미래국방 인재 전형은 내신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태도 10%는 결석 지각 조퇴고, 네. 요게 100점, 1000점 중에서 10%, 네. 진로 영향 10%인데 권장 계열 과목 관련 이게 과목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100점인데 어찌됐든 1000점에서 일단 800점 학업 성취도 네. 내신이다. 네.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 네. 이것도 남자는 5배수 1차에서 여자는 8배수, 배수는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필기하고 서류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데 1차 다 합격자 경영해주면 2차 면접이 체력 검정, 신체 검사 면접인데
시험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인데 그래서 10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저기 미래공학 인재전형은 저 후반부에 네. 마지막 3개조쯤에 배정을 거의 하더라고요.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총 12개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별도로 후반부로 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래공학 인재전형은 또 면접을 준비하면 800점이니까. 그리고 11월 7일 날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12월 19일 날 종합선발까지 가는 수능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 일정이 이제 로드맵인데 하면 또 금방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선발 합격이 되더라도 추가 합격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내가 좀 그래도 아깝게 떨어진 것 같다 싶으면은 결과를 계속 기다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저날 남학생 1차 5배수, 여학생 1차 8배수, 필기든 서류든 대부분 이제 필기 80% 필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7월 26일 어찌됐든 1차 올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서류 내면서 내는 건 내고 지원동의서는 우리가 어쨌든 멘토링 해주겠다 그 얘기죠. 네. 국영수저도 국어지도 하고 팀장이 수학지도 하지만 아주 가열차게 좀 하고 있으니까 역시 노력은 역시 속이지 못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봤지만 그냥 거품만 잔뜩 끼어가지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들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우선선발 특별전형의 간단한 가이드라인 역시 이제 아무래도 우선선발은 학교장 추천이 넘버1이고 안 되면은 우선선발이 2월이 된다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배점 보면 1000점에서 아무튼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은 일단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저번에 30%, 면접 640, 체력 검정 160. 네. 한국사 가산점이 맥시멈 3점, 체력 우수 만점할 때 1점. 네. 적성 우수는 이제 1차 합산이 된다. 네. 학추가 넘어오니까 2월까지 포함해서 네. 미력과 인재정학 해야 되겠지만 또 학불 제고, 서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800점이고, 체력 검정 200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여기서 특이사항은 없잖아요. 네, 루틴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2차 시험 점수 환산은 이제 기준 점수가 면접은 200점이고, 체력 검정 50점 만점. 요건데, 이제 요거는 전형별로 좀 맥시멈이 있으니까, 환산법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산점은 아까 이제 얘기했고, 아까 우선서 과락 기준은 아까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네. 예, 됐고. 특별 전형의 경우, 이제 아까 이제 원칙대로 1차, 일단 300점 기준에서 이제 면접이 500점. 근데 제국민 특례는 이제 1차가 합불제다. 자, 600점 환산이죠. 나머지 전부 다 사정 점수가 10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확인하면 되겠죠. 2차 합격자 발표는 역시 11월 7일 날 수능 전에 일단은 합격자가 픽스가 되는 게 우선 선발 특별 전형.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공학 인재 전형은 일단 우선 선발 발표하지만 최저로 넘어가야 되니까 수능 점수 나올 때까지 픽스가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합격자로 지정을 하지만 자 그런 점이 있고 자 11월 7일 날 포기서 제출하고 가입학 등록일이 11월 6일까지라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종합선발의 경우 수능이 어때요? 1000점 만점 650점이죠? 일단 수능 이후니까 그때는 면접이 200점으로 줄어듭니다. 12월 19일 합격자 발표되고 이것도 수합이 발표되고 종합선발 2번의 추가 합격 기회가 있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1월 16일 날 가입학 등록일까지 갑니다. 아마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의 로드맵인데 어찌됐든 무더위를 또 지내야 되고 또 가을을 거쳐야 되고 겨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 같지만 눈 감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일단은 육군사관학교 직접 입학을 해보고 군대 생활 4년 졸업하고 군생활 장교생활 10년가량 하셨는데 일단은 육군사관학교에 모든 게 100% 만족도는 없죠. 지원했을 때 어떤 거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소명이랄까 어떤 삶의 어떤 가치랄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험난하지만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내면 결실이 반드시 달콤하게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우리 진성 지원자들의 그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올해 그 육사가 공개한 그 입시 전형, 선발 전형 핵심적인 메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지원 동기서, 그 다음에 면접, 각각의 어떤 방향들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정리해 보니까 역시 올해 두 가지의 화두, 미래공학 인재 전형, 새로운 신설 전형, 그 다음에 우선 선발 합격생들의 과락제, 이 굉장히 과락제라는 이 과락이라는 단어가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다 어때요? 1차 시험을 열심히 해야만이 된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아무튼 팀장님은 수학, 저는 국어, 또 우리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유주혁 선생님 등등 선생님들의 스카이프 교육의 어떤 모든 로드맵이 분명히 합격 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합격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아무튼 우리 팀장님 믿고 전략은 다 짜줍니다.
저도 어제 국어를 지도하면서 교육의 전반을 총괄하면서 여러분 있죠. 올해 육사 우리 수강생들의 경우는 100% 합격이 되게 분명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아이들에도 이런 전형의 핵심적인 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어질 1차 시험전, 2차 시험전, 지원 통해서 작성법, 면접 대비 전략 이런 쪽 있죠. 우리 명팀장님의 그런 중에 바로 가이드를 잘 받기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충성 경례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충성.